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오늘은 안동 이마댐 하류에 있는 백운정 솔밭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백운정 솔밭이고 요 반대편에 이제 낙동강이 있고 낙동강 그 산에 백운정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한 300년 된 솔밭인데 아침에 지금 9시 20분 지나고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주차장에서 캠핑카에서 자고 또 아침 먹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씹는 힘 책을 소개해 드리기로 합니다. 씹는 힘입니다. 건강수명 연장의 비밀, 씹는 힘. 사이토 이치로 지음, 황미숙 옹김, 3호 미디어 출판사입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먹는 기술, 씹는 기술은 따로 있다. 안티에이징 전문의가 밝히는 씹는 힘의 놀라운 능력. 저자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자 사이토 이치로는 1954년 일본 가령의학회 이사이자 안티에이징 의학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도쿄 의과치과대학 난치질환 연구소 조교수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추르미대학 치학부 교수를 맡았으며 2008년부터는 추르미대학 부속 병원장도 역임하고 있다. 저서로는 부강건조증, 입에서부터 시작하는 불로의 과학, 불로는 입에서부터, 현대병 부강건조증을 치료한다 등이 있습니다. 저자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며 건강수명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는 다른 이로부터 간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누구의 도움도 빌리지 않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먹고 병으로 고통받지 않으면서 매일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은 79세, 여성은 86세이다. 그리고 평균 건강 수명은 남성 72세, 여성 78세이다.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둘 사이에는 7, 8년의 차이가 있다. 달리 말하면 7, 8년 동안은 거동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간호와 요양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다. 100세까지 살아도 80세부터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건강 수명은 80세이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20년 동안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을 포함한 주위의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정신적 부담, 경제적인 부담은 상당하다. 바람이 많이 붑니다. 거동이 힘들 만큼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노린 질환으로는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있는데 이들 질환의 대부분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에 기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활습관병이란 운동이나 흡연, 식생활 등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 식생활이다. 우리의 몸을 만드는 것은 음식이므로 건강 수명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분명 식생활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는 먹는 힘, 씹는 힘을 단련하여 건강 수명을 늘리자이다. 먹는 힘, 씹는 힘을 단련한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먹는 행위를 좀 더 의식하여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냉동 기술과 운송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식재료를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 이처럼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의 선택지는 무한대로 존재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무엇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면 건강 수명이 줄어들 것임이 불보듯 뻔하다. 먹는 행위의 주역인 구강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자. 입이 건강하지 못하면 먹는 힘도 약해진다. 치아가 없으면 씹는 맛이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령 의치를 끼운다고 해도 씹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씹지 못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노화가 쉽게 진행되며 질병에도 잘 걸린다는 것이 밝혀졌다. 씹는 행위는 단순히 먹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뇌와 몸의 젊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행위다. 좀 쌀쌀해서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구강 건조를 손상시키는 병의 하나로 치주병이 있다. 고령자의 치아가 빠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치주병은 단지 치아가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방치하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된다. 고작해야 치아 질환을 가지고 뭘 그러냐, 구강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질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입은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맛보는 등 삶의 제비와 깊은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입의 기능이 떨어지면 먹는 힘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먹는 힘을 단련하여 건강 수명을 보다 길게 실현하는 생활 방식은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약간의 결심이 필요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고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의를 가지고 반드시 시도해보자. 그것이 기운이 펄펄 나는 활기찬 생활로 이어진다면 필자는 더없이 기쁜 일이 될 것이다. 사입도 있지로. 이 책이 6장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 1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1장 씹는 힘으로 뇌와 몸의 젊음을 되찾자. 기운 펄펄 활기의 비밀은 잘 씹어 먹는 것에 있다. 씹는 힘은 살아있는 힘을 만들어낸다. 씹지 못하면 뇌는 노화한다. 타액은 뇌와 몸에 윤기를 주는 비결이다. 씹는 힘은 행동의 힘이다. 고령자의 폐렴은 먹는 힘의 약화가 원인이다. 씹지 못하면 온몸의 균형이 깨진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노안이 되기 쉽다. 간호를 받는 현장에서도 씹기에 관한 오해가 있다. 날씬해지고 싶다면 잘 씹어라. 잘 씹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지혜가 필요하다. 껌을 씹어 비만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씹는 힘을 단련하여 아름다운 자세를 유지하자. 이것만은 기억하자. 제1장 씹는 힘으로 뇌와 몸의 젊음을 되찾자. 음식물을 잘 씹으면 구강 내에서 타액이 분비되는데 그 양이 보통 하루에 1.5리터에 달한다. 페트병 하나 정도의 양이니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들 놀라기 마련이다. 타액은 대부분 물이지만 그저 단순한 수분이 아니다. 타액에는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기운이 펄펄, 활기 펄펄, 비밀은 잘 씹어 먹는 것에 있다. 먼저 2006년 1월에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우라 케이조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다. 미우라 케이조 씨는 75세 나이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모험가 미우라 유이치로 씨의 아버지다. 일본 스키계의 선구자적 존재이기도 한 미우라 케이조 씨는 고령의 나이도 불구하고 인생의 각 단계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했다. 77세에 키리만자로 등정, 정상 분화구 내에서 스키 활동, 80세의 이듬해 80살의 나이로 알프스의 샤무니의 체르메트 스위스까지 90km를 스키로 답사했다.
88세 프랑스 스위스의 빙하지대에 완전 답하였다. 99세에 몽블랑의 빙하 발레슈랑스에 스키 8강을 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일례일 뿐 그는 100살을 넘기고도 스키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했다고 한다. 그는 100세 건강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의 몸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 않다. 노화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더라도 식사나 운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몸이 약해지는 것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우라 케이조시의 식생활은 현미가 중심이었다. 직접 만들어 먹기에 상당히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래도 최소한 반찬이 7가지 정도는 식탁에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식사법이다. 현미는 딱딱해서 나이 든 사람에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씹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요. 전부 틀린 저도 맛있게 먹을 정도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미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꼭꼭 씹고 턱을 많이 사용하는 것 역시 몸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현미식이라면 30번 이상은 씹는 게 좋다고들 하지만 저는 60번 정도 씹고 삼킵니다.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서 더 맛있어요. 미우라 케이조 씨는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잘 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분명 잘 씹는 식습관은 미우라 케이조 씨의 건강 수명을 늘려준 비결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잘 씹는 것이 건강 수명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이를 의학적으로 살펴보자. 씹는 힘은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낸다. 씹는 것의 역할은 뭡니까?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가장 먼저 음식물을 잘 씹고 부수어서 위나 장에서의 소화 활동을 돕는 것이라는 답이 떠오를 것이다. 정답이다. 씹는 활동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만약 씹는 것의 역할이 이것뿐이라면 애초에 들어 마시기만 하면 되는 부드러운 액상의 음식물을 섭취하면 되지 않는가. 그러나 400만 년 인류 역사의 진화 과정 가운데 그런 일은 없다. 이분은 진화론자입니다. 씹는 행위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필요하며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어느 대학 조사에 의하면 간호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정맥주사나 위장관을 이용해 영양분을 넣을 경우에는 혈중 아미노산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데 반해 영양도 주입하면서 씹는 것을 포함한 먹는 기능의 훈련을 병행했더니 혈중 아미노산 수치가 올라갔다고 한다. 알다시피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며 인간의 몸을 이루는 근육, 혈액, 소화관, 피부 등 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사에서 두 경우는 단지 씹기 기능을 추가했다는 것 외에는 영양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즉 섭취한 영양의 수치가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다. 씹는 행위에 따라 체내의 다양한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씹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영양소의 분해 및 흡수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 그 결과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의 생산 능력에까지 차이가 생겨버린 것이다. 씹지 못하면 뇌는 노화한다. 파액은 몸에 윤기를 준다. 씹는 힘은 행동하는 힘이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은 사는 것이다.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간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는 스스로 식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먹지 못하면 사람은 늙어버린다. 거동을 못하는 상태까지 아니라도 혼자만 다른 식사를 섭취해야 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면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대학교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한 결과는 본인의 치아가 없고 틀리도 하지 않는, 즉 치아가 전혀 없는 사람 중에 혼자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고 한 사람은 35%에 불과했다. 자신의 치아가 없어도 틀니를 끼고 있는 사람은 60-70%가
혼자 행동할 수 있다고 답했다. 치아가 없다는 건 큰 콤플렉스다. 치아가 없어 보기 흉하니까 친구들을 만나기도 꺼려진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 여행도 못 간다. 식으로 행동 죄송합니다. 행동 범위가 좁아진다. 잘 씹는 것이 행동력의 원천인 셈이다. 참고로 잘 씹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 기질성 저작 장애와 운동장애 저작 장애로 바로 그것이다. 기질성 저작 장애의 경우 치아 상실이나 의치의 부적합 등이 그 원이다. 씹는 근육은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만 틀니가 맞지 않아 일반적인 식사를 못하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필자가 현재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치과에도 틀니가 가득 든 주머니를 들고 와서 정말 틀니가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며 하소연하는 환자들이 드물지 않다. 운동장애성 저작장애는 뇌혈관 장애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씹는 행위에 관계되는 신경이나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잘 씹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뇌경색으로 입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작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고령자의 폐렴은 먹는 힘의 약화가 원인이다. 씹지 못할 때 찾아오는 위험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폐렴은 일본인의 사망 원인 중 4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그런데 고령 인구로 갈수록 폐렴의 순위가 올라가 75세 이상만 한정시켜보면 사망 원인 1위이다. 음식물을 입에 넣는다. 자연히 씹기 시작한다. 타액이 나오기 시작하고 음식물과 섞인다. 어느 정도 음식물이 부서지고 작아진 시점에서 울컥 삼키게 된다. 삼킨 음식물이 식도로 간다. 하지만 흡인성 폐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령자는 다르다. 음식물을 입에 넣고 턱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씹지는 않는다. 타액도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고 음식물은 몇 등분 되는 정도다. 그리고 그대로 꿀꺽 잠시 후 심하게 목이 메기 시작한다. 목이 메이는 이유는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를 섭식연화장애라고 하는데 간호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몸에는 연화반사라는 것이 있는데 음식물이나 마실 것을 삼킬 때 기도가 아니라 식도로 보내는 기능이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반사 기능이 떨어진다. 연화 반사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이나 타액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음식물이나 타액 안에는 다양한 세균이 섞여 있어 그것들이 폐렴을 일으킨다.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서 오늘 리뷰를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 이것만은 기억하자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자. 잘 씹어 먹는 습관은 뇌와 몸의 젊음을 유지한다. 씹지 못하게 되면 생명의 원천인 아미노산의 생산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씹는 행위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씹는 행위에 수반되어 분비되는 타액에는 뇌의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씹지 못하게 된 고령자는 행동 범위가 좁아진다. 75세 이상의 사망 원인 1위 폐렴은 씹는 힘의 저하가 주요 원인이다. 잘 씹어 먹으면 비만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병 등 생활 습관병의 위험으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다. 잘 씹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평소 식사를 씹는 맛이 있는 음식으로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사 전에 껌을 씹기만 해도 식사량의 20-30%를 줄 수 있다. 씹지 못하게 되면 온몸의 근력이 떨어지고 헛발질을 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진다. 씹는 힘이 저하되면 얼굴 근육이 약해지면서 노안을 초래한다. 여러분,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 지금 날씨가 춥고 바람이 너무 불어서 제대로 발음이 안 나와서 지금 입이 얼얼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씹는 힘을 공부하셔서 또 치아를 잘 보존하시고
또 너무 부드러운 음식은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정제된 음식이죠. 밀가루 음식이랑 빵이나 공장식 음식은 지난번에도 방송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거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통곡물 식사하시고 또 채소나 뿌리 식품 위주로 그래 식사하시면 잘 안 씹으면 넘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채소 한 4가지 샐러드하고 통곡물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럼 통곡물은 꼭꼭 씹어야죠. 저는 지금 앞니는 정상인데 양쪽 가에 지금 틀니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틀리지만은 현미밥을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60번 이상 씹죠. 그리고 채소를 한 3가지, 4가지 섞고 뿌리 식품, 오늘은 콜라비를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꼭꼭 씹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천천히 씹으면은 충분히 타액이 나오고 이 책의 저자가 쓴 대로 그 타액에서 충분한 영양소와 우리 소화 기능과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분비되는 것이죠. 그래 하루에 세끼 식사를 하면은 침이 한 1.5리터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끼 식사를 하고 식사 30분 전에 과일, 아침에 30분 전에 과일 먹고 점심 먹기 30분 과일 먹기 때문에 저도 1.5리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양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씹는 힘 사이또 이치로 지금 황미숙 옹김 사모미디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 관계로 날씨가 갑자기 춥고 바람이 불어서 제가 또 어제 날씨 좋다고 따뜻한 옷을 입고 오지 않고 얇은 옷을 입고 왔지만 많이 춥습니다. 좀 발음도 정하지 않고 날씨를 고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백운정 솔밭에서 씹는 힘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연재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리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여러분 감사합니다.